已经封路了，希望咱们广大的车友们再不要出来了，一定要注意安全。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 경찰들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모래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 강우같이 평소의 과학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도 자연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최근 중국은 말 그대로 춥고 마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국토가 넓은 만큼 한쪽에서는 폭설과 한파로 고통을 받고 한쪽에서는 몇백급 모래 폭풍으로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한파와 폭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설 자체도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 정부의 부족한 제설 작업은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단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강풍까지 불면서 그 피해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52도이며 엄청난 강풍 때문에 차들이 주행하지 못하고 휴게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现所在的位置，咱们塔什坡地线，通往咱们乌鲁木齐的332国道。现在这个路呢已经全面封闭了，风非常大，然后已经封路了。希望咱们广大的车友们再不要出来了，一定要注意安全。我希望这条路上的所有司机朋友们一定要打开双闪，注意安全，慢点走。希望大家一切平安。 100辆的车和人都困在了这个叫马鬃山的附近啊，感觉像世界末日一样。超市里的东西啊，所有都被抢空了，货架子都是空的，凡是那种速食能吃的，像泡面、火腿肠，全部抢空。大厅里面、楼上楼下到处都是人啊。现在天还没黑啊，现在外面零下20度左右啊，不知道到天黑之后怎么办呢？现在还在刮风，还在下雪，从来没体验过有这么冷的新疆呀。 2024年2月16号早晨9点10分，气温现在7到8级，能见度20米，暴雪下的暴雪，刚刮完，这雪梨刚刮完，10分钟，现在积得20多公分。新疆暴风雪，我现在在瓜州一个旅馆里，这个旅馆是我提前订的，不到100块钱。 不到1个小时，瓜州的整个酒店现在订不上，刚从100涨到200，涨到300，最后涨到600。明天的暴风雪现在情况不太好说，因为现在星期下还在堵车，还在下暴风雪，对，明天可能还要滞留。 오죽하면 중국 북서부 쪽에서는 하루 만에 영하 5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약 67만 마리의 가축이 동사하거나 아사하였습니다. 이렇듯 한쪽에서는 빙하기에 막먹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한쪽에서는 화성 탐사 영화에서나 불법한 모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江的暴雪，南疆沙尘暴，一个系将出现了2种恶性天气。北疆急速降温，最低气温直接骤降到零下52.3度，狂风与暴雪来临，能见度只有20米。南疆的沙尘暴，橘红色的天气从室内看下去，隐隐透露着恐慌，能见度低的可怕。新疆迎来了100年一遇的特大沙尘暴，并且还伴随着14级的大风，在双重 buff 的加持下，整个天空呈现了恐怖的橙红色，犹如世界末日一般，受影响范围极大。在最强烈的时候，能见度仅为63米，许多返程的民众被困在高速上无法动弹。当地有关部门也是启动了应急预案。这场沙尘暴有多厉害？根据亲历者以及现场视频来看，许多汽车因为没有来得及做防备，车窗直接被击碎，许多人出现了呼吸困难的情况。而北疆也出现了1000年一遇的降温，最低温度达到了恐怖的零下52.3度。这个温度，拿杯热水到室外，不出几秒钟就可以结成冰。两种极端天气同时出现。2월 17일 중국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모래 폭풍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폭풍이 잠잠해지자 인근 지역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되었습니다. 멀리서 엄청난 크기의 모래 폭풍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중국의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사막을 지나면서 모래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루 만에 서쪽 끝에서 중국 내륙 중앙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 상황이 며칠만 더 지속한다면 저 모래바람이 서해를 건너 한반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IQ에어의 실시간 공기질 현황에서는 중국 서쪽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동쪽, 바로 한반도로 점차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일 내에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 서해에 가까운 도시에서는 뿌연 미세먼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재해를 직접 겪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2013년 신장에서 모래 폭풍을 직접 경험했는데 자동차 유리가 순식간에 깨져 정말 끔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국 미세먼지만 피웁니다. 맹사의 맹렬함, 난샤의 차가움, 산샤의 덥고 습한 것에 비해 나는 닝샤의 부드러운 모래바람을 더 좋아한다. 황토의 달콤한 냄새와 배기가스의 향기가 낮은 기압에 완벽하게 혼합되어 최종적으로 유황연기와도 합쳐져 건조하고 맛이 좋습니다. 폐에 걸리는 맛이 부드럽고 뒷맛이 길게 남는다. 지금 이런 현상이 모래 폭풍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군요. 뭔가 폭발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큰 폭풍이 폭발 때문인 에너지 파동이라면 누군가 몰래 핵무기 실험을 한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서쪽 도시들만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내륙 중부 도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떡하지? 이게 방금 호북에 내린 눈비야. 모래 폭풍, 눈비, 오각도 내린이 올리는 중국 재난의 해인가? 왜 가축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가? 왜 농부들은 겨울에 그들의 가축을 위해 건초를 저장하지 않는가? 왜 안전한 축사를 제공하지 않는가? 하나님, 제발 악한 일을 멈추십시오. 인간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솔직히 중국의 내부 상황보다 며칠 뒤 한반도의 심각한 수준의 황사가 불어올 거라는 사실이 더 걱정됩니다. 자신들의 국토에서 만들어진 황사의 피해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영토에 나무를 심어서 줄여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나무를 전부 잘라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 고통을 받게 될까요? 특히 최근에는 병원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호흡기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봄이 되면 황사는 더욱더 심해지겠죠. 마지막으로 모래 폭풍 속에서 운전을 하던 한 중국 여자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래 폭풍에 갇히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我现在开的是远光，但是前面的路连1米的，前面的路连1米的能见度都没有，我感觉太难了，哎呀，天哪，我都没有办法往右边那个安全一点的地方去挪车，以为前面有一点点能见度就觉得可以开出去，不应该。我的意思是说，我刚才不应该，因为现在有一种感觉，我觉得我会不会死在这里？如果我死在这里的话，这就是我最后的视频了。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抢菜了哦，抢菜了哦，看到？那现在直接给我抢，看到没得？看到没得？直接给我抢的。 사람들이 뒤엉켜서 난리가 났습니다. 재난 영화인가요? 사람들이 차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뭔가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중국의 바로 옆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정말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국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장식용 장미꽃을 전부 훔쳐갈 생각을 할까요? 박람회장에서 번호표를 뽑아 나눠주는 상품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상품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번호 발표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걀 운송 트럭이 사고가 나자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달걀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6, 70년 전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러 국가에서 이런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우주선이 우주에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대임에도 중국인들은 아직도 1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장면들이 가끔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단 한 달 동안 중국에서 논란이 된 영상들입니다. 겨우 한 달 동안 말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에서 과일과 채소를 이용해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성을 하고 인증사진이 찍히자마자 구경하던 중국인들이 모두 몰려들어서 약탈했습니다. 벤츠를 끌고 있는 운전자가 여자친구에게 사탕 이벤트를 해주려고 차 외관에 사탕을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차에 붙어있는 사탕을 전부 약탈하고 있습니다. 토란을 수확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약탈하고 있습니다. 아웃렛에서 장식용으로 붙여놓은 토끼 인형들을 전부 훔쳐가고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백화점에서 이벤트로 풍선 안에 상품이 적힌 번호를 넣어놨습니다. 백화점 측은 사전에 인원을 공지하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가 끝나자마자 작업자들이 몰려들어서 음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수송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렌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샘플로 몇 개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영상화가 된 건수가 이 정도입니다.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제가 찾지 못한 것까지 따지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한국도 중국이랑 똑같다. 한국인들은 얼마나 다르길래 그러느냐라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열린 음악축제입니다. 문제는 음악축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소지품을 도둑질하기 위해 도시의 주민들이 몰려와 텐트촌을 털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전 세계의 외신이 다뤘던 한국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료를 운반하던 트럭이 사고를 당했고 실려있던 음료가 거리에 나뒹군 사건 말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인근 가게 직원,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확심해서 도로를 치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깨지지 않은 음료를 약탈했겠죠. 실제로 해외의 SNS에는 차이니즈 디스트로이어라는 단어로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뺏긴 농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단순하다. 사실 박람회라는 곳은 물건을 획득하러 가는 곳이다. 이런 장면들이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데 매년 해외에서 정말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그렇게 비겁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다. 도로 같은 공공장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경찰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어쩌면 외국은 국가적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도로의 몫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지만 이해가 됩니다. 물건이 적고 사람이 많을 때는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자금성에서 강변 풍경을 전시했을 때 자금성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뛰었다. 전시장 앞에 긴 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새치기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멍청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들이 이해가 간다. 다들 가지고 가고 있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서둘러 가지고 가는 게 더 적절한 대응이다. 늦게 가면 전부 밟힐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걸 먹으면 시민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식들을 가져가서 먹는다면 음식을 낭비할 일이 없어서 좋다. 하지만 시민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음식은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왜 중국의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차별받고 비방받고 욕을 먹어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해주기 때문이다. 내 조부모님이 한국에 갔을 때는 숨쉬기도 힘들었다던데. 중국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없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조각을 자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 본인들끼리 웃고 떠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국가를 밝히지 않고 올린다면 어느 곳이 인도이고 어느 곳이 중국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를 이웃 국가로 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